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되세요. 해주셔야 될 것들이 집에서의 관리.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집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반년에 한 번씩의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그런 진료가 좀 필요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바탕으로 한 스케일링 혹은 더 나간 더 심화된 치과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모두 갖춰질 때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가장 많이들 아시는 거예요. 칫솔질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혹은 버즈 같은 걸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건데 요 아래 그림으로 보시면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골무형처럼 손가락을 껴서 이제 칫솔질로 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상당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다만 요거는 좀 단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이 굵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소형견이라든가 너무 작은 고양이한테는 좀 사용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부드러운 칫솔모를 가진 칫솔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버즈나 혹은 화장솜 같은 걸로 손에 말아서 손가락을 껴서 아이를 문질러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치아 관리 도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느 쪽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루에 한 번 최소한. 그리고 저는 좀 강조드리는 거는 하실 수만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2번을 해주시는 거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적으로 이 전체 치아를 사람이 하듯이 혀도 닦고 안쪽도 닦고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어금니 바깥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아 질환들의 시작은 대다수가 어금니 바깥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극심한 치주 질환, 치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은 다른 쪽은 오히려 깨끗하고 어금니 바깥쪽만 문제가 국한돼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약 같은 경우 간혹 요즘에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경우는 없긴 합니다만은 간혹 사람의 치약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되는 컨셉도 다르고 구강 내 산도도 다르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아이들은 가글을 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요. 반려동물 전용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칫솔질을 하는 방법론적인 것도 이론적인 것들이 있어요. 손금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도록 하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잇몸에 닿지 않도록 앞뒤로 움직이면서 닦으라는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제대로 해주는 것보다는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이상 어금니 바깥쪽을 제대로 발라만이라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젤이거든요. 젤 타입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혹은 린스 타입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라주는 형태로 목적으로 나온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계속 주기적으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해주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의 베이스는 클로엑신이라고 하는 구강의 치태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소독약을 이제 베이스로 하는데 쓴맛이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이걸로 인해 침 흘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서 아이의 수능도라든가 보호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를 감안하셔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손 씻기 때문에 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사료라든가 내지는 이제 씹는 걸로 나타낸 간식이나 내지는 껌 종류라든가 내지는 이제 장난감이나 용품 같은 것들을 이용해 주시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씹으면서 반복적으로 자극되는 기계적인 자극과 이제 일부 먹는 거나 영양제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치석 혹은 치태를 줄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일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효과를 합쳐서 이제 발휘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크게 종류는요, 사료긴 한데, 사료의 이제 독특한 형태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리적인 자극이 잘 되도록 만들어진 사료분들이라든가, 혹은 간식 중에, 혹은 용품이나 장난감 중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종류들로 나눠져 있어요.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계적인 자극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손금니 혹은 가장 큰 어금니 이렇게 한 8개 정도에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런 제품을 보조적으로 함께 사용하시길 원한다면은 요 VOHC라고 하는 그 반려동물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인증을 하는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양치질을 어떻게 하고 칫솔질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그 이제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증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은 여기에서 인증된 제품들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따로 다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치료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권해드리는 거는 구강만을 목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진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이가 아까 언급드린 증상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원래는 신체 검사를 통한 유관 검사를 바탕으로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치주염 같은 경우는 유관상으로 모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취하에 구강 검사나 치과 방사선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필요하다면은 스캐닝이나 폴리싱은 치석을 떼어내게 되면 치아 표면이 우퉁불퉁하게 변하게 되고요. 그걸 그대로 남기게 되면 오히려 치태나 치석이 더 잘 생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오히려 이것만큼 폴리싱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아 상태에 따라 신경 개치거나 발치, 그리고 이어서 내과적 처치라든가 이제 제가 가장 강조드린 집에 대해 관리를 진행해 주셔서 치아 건강을 유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구강 검진 관련하고 치료 관련해서 이제 진료를 진행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고 걱정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하는데 꼭 마취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그 치과 검사를 하고 진행할 때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많은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저거를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밀하게 검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하나는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상황은 사실 사람들도 치과 가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위험도도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캐닝만큼 폴리싱도 중요한데 이런 장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처치를 하기에는 무마취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부탁드린 대로 하루에 한두 번 이상 치아 관리를 해주시면서요. 필요하다면은 안전하게 마취해야 되니까는요. 마취전 검사를 제대로 진행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안전하게 마취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검사나 치료를 해주시는 게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